먼저 장동혁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있는지 모르고 소개하기 전에 발언 시작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 4년 우리 인천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으로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평균 전국 1위를 달리며 GRDP 126조 원의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고용률도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1위, 정부의 지자체 혁신평가 4년 연속 1위에 경실련의 지자체 삶의 개선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성과는 인구 위기 해소에 있습니다. 출생아 증가율, 인구 증가율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인구 위기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입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의 짐을 덜어준 결과 청년 세대가 인천으로 모이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1천 가구 지원에 드는 예산은 3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1천 가구 지원에 드는 예산은 36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저출생 대책이자 비교 불가의 청년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포항, 영덕 등 다른 지역에서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 천원주택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인천은 유정복 시정 4년의 압도적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인천 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첨단 항공과 바이오 클러스터를 고도화하여 인천을 세계적인 물류와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보 규제와 수도권 규제의 이중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와 옹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인천, 서울 출퇴근 30분의 교통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 9호선 직결, 5호선 연장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4년 전 인천은 채무비율 39.9%로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12.4%의 재정 최우수 지자체가 됐습니다. 산업과 복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안정까지 이뤄낸 최고의 모범 시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빚더미 인천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과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다면 인천을 더 키우고 시민의 삶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위기 반전을 이룬 우리 천원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동산 공약으로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값 전세를 얘기했더니 그것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그리고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정책을 국민의힘이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매표 추경이다, 포퓰리즘 추경이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걱정됩니다. 이건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달러 인덱스 범위 내에서 화폐 가치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배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는 더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서 돈까지 뿌리면 국제사회에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시도이고 위험한 모험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추경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환율은 더 오를 것입니다. 물가도 더 오를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생과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잠깐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전쟁 추경이라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도 한둘이 아닙니다. 고유가를 명분으로 국민 70%에게 현금을 뿌리면서 정작 화물차, 택배, 택시기사나 푸드트럭 같이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어준 고액 출연료 주다가 적잖은 TBS 지원에 혈세를 쓰겠답니다.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관광객들 짐 날라주는 짐캐리 예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한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왜 굳이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20개 문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과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국민 7대 생존 사업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도 있습니다. 오찬 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제안을 드리는데 그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여서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원호 예비후보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혈세관광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더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버스 타고 칸쿤을 경유했습니다. 경유에 2박 3일을 쓴 것부터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지껏 해외 출장을 가면서 경유지에서 2박 3일을 보낸 대한민국 공직자가 있을까요? 정원호 출장 보고서에는 평가회의 딸랑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인사의 보고서에는 관광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청 예산을 3천만 원 가까이 쓰는 고액 출장인데도 출장 심의 서류에 심사위원들 서명도 없었습니다. 동행한 직원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동구청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업무 연관성도 부족한 해외 출장에 4번이나 데리고 가고 다급에서 각급으로 초고속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지금도 정원호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호의 김현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리틀 이재명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파헤친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일입니다. 입을 틀어막으면 의혹만 더 커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혈세를 우습게 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부적격자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인천 시민의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서민층과 청년층의 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2026년 3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1.9% 상승했지만 전세는 3.0%, 월세는 무려 6.0% 상승했습니다. 특히 소형, 중소형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집값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만 전가시키는 결과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천원주택 정책이 매우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하루 1천원, 월 3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은 정책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의힘은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서민과 청년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대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추경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도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정부에서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피하기, 우회하기 위해서 아마 전쟁을 붙인 것 같은데 전쟁 핑계 추경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사업들 중에 TBS 교통방송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담을 또는 손실을 더 가져갔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이 기회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또는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주거 지원 예산 사업도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농지 투기 운운하면서 특별조사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산, 두 예산은 아마도 현재 고용지표가 매우 좋지 않으니까 고용을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늘려서 고용지표를 개선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통계 조작성 예산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무원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해서 공무원이 늘어났죠. 그 공무원들의 월급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연금 부담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골고루 나눠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은 채 농지 특별조사 인력과 체납관리단 인력 이런 부분들을 대거 늘리면서 직접적인 고용을 가지고 매표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번 추경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조금 전에 장동혁 당대표가 얘기한 국민 생존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1인당 60만 원 정도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넷째, 자영업자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에 대해서도 반값 지원 사업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K패스 6개월간 50% 인하하는 사업도 반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째, 청년 내 집 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7가지 국민 생존 추경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풀철주야 우리 당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 인천을 바쁘신 와중에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원내대표 우리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님, 김문수 최고위원님, 양양자 최고위원님, 우리 또 조광한 최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점식 정책위원장님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의용 사무총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유상범 원내 운영부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님 환영합니다. 김장겸 정무실장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원내 수석대변인 우리 최수진 대변님 감사드립니다. 김효은 대변님 오늘 사회 보시나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상현 인천의 5선이어신 윤상현 의원님 오늘 자리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재돈, 정승현, 손범규, 우리 신경희, 유재홍, 이행숙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함께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중앙당에서 공천이 진행 중인 부평을 제외한 10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추천을 잡음 없이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신속히 확정한 이유는 기초단체장이 지역선거의 구심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지역 민심을 빠르게 선점하여
인천시장과 지방의회 선거 승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처럼 인천시당은 경쟁력 있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신속하게 선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최종 후보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국회에서 여야가 빨리 최종 후보 확정에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인천은 7월부터 제물포구, 영종구 신설, 서구 검단구 분리 등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 주셔야 인천시의회에서도 지역구 획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뛸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없이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만이 홀로 의원으로 활동하며 분투하고 있는데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경제의 핵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문제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천 지역 총 생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제 규모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공항공사와 가덕 그 신공항공사 합쳐지게 되면 그 돈이 전부 공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희 인천 시당은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은 공항이 통합이 아니라 이게 분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예산 부족으로 건설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이 한국공항공사와의 이 통합 부분을 우리 언론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표님이 말씀하신 GTX, KTX 등에서 30분간 서울, 인천, 통근 통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인천 시민들의 소원입니다. 이 부분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시당에서도 중앙당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그 유정복표 정책과 사업들이 인천 시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묵혀있는 수건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책위원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일자리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광역시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3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인천은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에는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과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천의 긍정적인 변화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교통혁명, 그리고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천시는 반도체, AI,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송도, 영종도, 남동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기업과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강화 경제자유구역까지 추진되면 인천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혁명입니다.
GTX-B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천발 KTX 시대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D 노선, 서울 9호선 직결, 서울 5호선 연장, 인천 3호선 신설, 도로 철도 지하 사업까지 더해지면 인천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과 연결되는 올웨이즈 인천이라는 대한민국 핵심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한 천원주택, 천원택배 정책은 시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장이 단순한 수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TX 사업, 인천발 KTX,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은 지금의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비로소 성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인천의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한 지역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일자리, 교통, 민생정책을 끝까지 뒷받침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톱10 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은 말씀 좀 짧게 하고 좀 시간이 되면 우리 인천에 고생하시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박종진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인천시당 관계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현장 최고위를 인천에서 개최한 이런 취지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천하면 늘 사실 대한민국 분은 아닙니다만 메가더 장군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어렵다 합니다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평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도 인천에서 저는 꼭 승리의 시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참모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인천으로 이 상륙작전을 하는 것은 우리 미군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리한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위대한 인천 시민들이 메가더 장군 동상 없애자는 사람들에게 인천시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시를 돌아보시면 안상수 저희 시장이 계셨고 또 유정복 시장이 계시는데 안상수와 유정복이 일을 잘했습니까? 송영길과 박남춘이 일을 잘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선거는 그 지방 일 잘하는 시장님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상수가 만든 송도 자유무역지구 그리고 중앙정치 논쟁으로 시간 보낸 송영길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안상수와 유정복이 만든 이 인천의 발전을 계속 하실 것인지는 인천 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시당위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다음은 김민수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마치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가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의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이재명을 괴롭히게 될 대북 송금 혐의를 공소 취소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2025년 6월 대법원은 외국항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화영에게 7년 8개월의 징역, 2억 5천만 원의 벌금, 3억 2,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하십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하는 이 강 큰 일을 이화영 혼자 한 일입니까? 단독 범행 맞습니까? 아니면 이화영이 주범입니까? 종범입니까? 이재명은 2023년 9월 검찰 조사 당시에 대북 송금은 이화영의 단독 행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전인 2018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경제 번영 등에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 라며 이화영의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이재명에 묻습니다. 진짜 대북 송금 몰랐던 것 맞습니까? 이 1995년에 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정확하게는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최초로 평화부지사라는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직제에도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제, 왜 그렇게 급하게 신설했습니까? 2018년 7월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당시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제를 신설할 때 조례조차 개정되지 않았던 상태인 것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는 연정부지사로 임명하고 언론에는 평화부지사로 홍보했습니다. 이재명에 다시 묻습니다. 직제에도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해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홍보했습니까? 같은 해 문재인의 대북 방문에 본인이 빠진 것이 급해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국민 세비 받으면서 하시는 일이 이재명 변호사들 같습니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 운동 본부원들 같습니다. 세비 받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들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마음부터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정세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안보도 위태롭습니다. 국민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엄한 검사 한 명 잡지 말고 대한민국 법치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본인이 진정 무죄라면 떳떳하게 수사받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지역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박종진 인천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뒤에 서 계시는 수많은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험지에서 뛰시는 분들이 더 빛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뛰시는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도 최선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종진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밖에 우리 후보님들 벌써 뛰고 있던데요. 좀 뭉클했습니다. 함께 승리의 길로 꼭 나아가겠습니다. 이곳 인천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현재 인구가 무려 305만 명이죠. 전문가들은 그 이후로 아이드림, 또 천원주택,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가장 밀접한 지원 정책과 주택 정책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인구가 는다는 것은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저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의 인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인천의 저 희망은 풍요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점점 커질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그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인천 시민의 합리적 평가,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약속한 영수회담을 국민의힘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법개혁안, 그 법을 통과시켜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웃으며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다른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회담을 제안하고 장 대표가 이에 화답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는 몽둥이가 아닌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은 아무 후보도 내지 마라. 아무 후보도 내지 마라니요. 터무니없는 그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 분립과 여야 견제를 부정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철학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아, 정말 독재하고 싶다. 이런 혼잣말을 밖으로 배설한 것도 문제지만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의 물꼬를 막아버림으로써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정치적 속셈이 더 나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야당이 여당과 계속 싸워야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규정해야 지방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명청 갈등을 이어가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가적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선거와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이 극악무도한 행위, 애민정신과 애국심이 있다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강조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을 위한 여야 협치에 이제 그만 목리를 부리십시오.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명청의 갈등은 정말 멍청한 갈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광한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도 인천 그 선거를 위해서 이런저런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송원석 대표님 그리고 정점식 의장님 그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 말씀 좀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들고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버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운동화 끈 그 동에 메고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우리 참 당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당 지도부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 또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2012년 12월 19일 그때 전국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그때 인천 득표율이 바로 51.6%였습니다.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치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우리 정치권의 통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인천 민심 정말로 처참할 지경입니다. 우리 당 후보들 정말 겉으로 웃고 환호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정말 슬프고 애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민심 빙하기 그 자체입니다. 이 차갑다 못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모 업체 여론조사 봤습니다. 당 지지율 18, 인천 경기 17, 서울 13%. 야, 이게 진짜냐 아니냐. 정말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민심의 따가움, 그 지표가 결국 여론조사 퍼센트입니다. 여론조사 맞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민심이 우리 당에 드리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우리 당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당의 목적을 정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은 정권 탈취,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합니다.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정권 탈취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 당이 선거 승리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 당이 우리 후보들한테 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침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당 후보들 정말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 도생합니다. 우리 당 정말로 좋은 공약 많이 냅니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들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야, 우리 당 지도부에 무엇을 바랐느냐?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전면적인 혁신,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보,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선거 승리, 민심 회복이라는 뭔가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보여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게 진짜 우리 후보들의 현실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 인천 상륙작전 말씀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단입니다. 정말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 골단의 결단입니다. 당 중앙이 정말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 후보들 입장에서 당이 앉아서 고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몸부림치고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일어설 것이냐. 이 기로에서 후보들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 한번 그걸 한번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배준혁입니다. 먼저 오늘 인천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주신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한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인천은 17개 시도 중에 인구가 5번째로 많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구적으로 커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일거리도 많고 저희 과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더욱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인천에서 다수 세력을 형성했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대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데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항 토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으니 인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인천에 전국의 공공기관이 3%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이 산재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낙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인천공항마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합쳐서 이제 경쟁력을 약화해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도 무력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똘똘 뭉쳐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구 미추홀구 앞 당협위원장 심재돈입니다. 인천은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의 훌륭한 공무원들, 시민들이 함께 많은 유정복 시장님 재임 중에 많은 성과들을 내왔습니다. 그런 장동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대로 된 개선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많은 전국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 인천항만 등 우리 인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혜택이나 복지를 누리지 못하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나 철도 그리고 항만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고 온 수입이 쓰여져 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묵묵히 매연을 견디면서 많은 철도의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을 견디면서 발생시켜온 경제적 수입이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그러한 수입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그러한 점에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인천 시민들께서 크게 환영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수국앞 정승현 당협위원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 여러분들의 인천 방문을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천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GRDP가 늘고 있는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반면에 또 문제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영종이라든가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신도심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도심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이러한 상대적 격차,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 이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그런 천원주택 같은 것을 이제 전국 공약화하시겠다는 말씀 굉장히 공감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천 서울을 30분, GTX와 KTX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되고 관련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송도역 KTX 거기에서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중앙당에 좀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보선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 저희 지역에서도 후보들과 매일같이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합과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을 하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선거를 2달 앞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를 아끼는 분들의 정말 고심 어린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도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가 어려운데 좀 통합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시스템도 좀 바꾸고 정책 방향도 좀 바꾸고
우리 뭐 보수층에 호소하는 건 물론이지만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이런 것들 좀 새롭게 혁신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은 이 통합과 혁신은 언제나 나왔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지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통합과 혁신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물론 좀 부닥치는 충돌한 지점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좀 앞장서 주시고 우리 인천에서 어려운 싸움입니다만 반드시 열심히 싸워서 인천 상륙작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인천 남동구 갑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5번 다 졌습니다. 예, 그만큼 좋아 보이는데 그동안 선거는 다 졌습니다. 오늘 인천 방문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 송원석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또 9시 전에 일찍 오셨어요. 우리 국민의힘 기자단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선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에 시군 도의원들 예비후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D-58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공천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좀 정확히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후보들 오늘 8시 전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출근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후보들 개인 오늘도 뭐 내거리에서 다 2분, 3분씩 서서 운동을 할 때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방금 정승현 위원장 얘기하셨지만 왜 이렇게 싸우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전당대 최고위원 나갔었지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선출됐을 때 우리 당의 혁신에 대한 그런 희망과 좀 어떤 기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혁신을 이루었는지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는지 보통 선당 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민 후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제발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합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라라고 하셨는데 인천 4년 전에 시장이 이기고 10개 군수구청장 중에 8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24명이 이겼습니다. 민주당 16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소수로 됐기 때문에 의장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장동혁 대표님부터 해서 유정복 인천시장님에 대한 그런 덕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그 정책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에서 그걸 뭐 이렇게 우리 정책으로 그 전에부터 좀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번 인천 선거는 인물 대 바람인데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바람이 셉니까? 아니면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인물 선거가 우리 당으로선 유리한 건가요? 불안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저는 대변인도 했었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저희 지금 남동갑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과 시장 선거를 같이 엮어서 매일매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더 많이 대표님 인천 찾아주시고 오늘 혹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우리 뒤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얘기들도 좀 잠깐이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인천 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원으로 좀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지금 이제 58일 남았는데 우리 대표님부터 해서 빨간 점퍼 입으시고 선거체제로 이제 국민의힘은 간다. 이런 모습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이고요. 장동혁 당대표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비공개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인천에 왔고 우리
인천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귀한 시간 내서 발언하는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동안 인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당내 이야기는 비공개 때 말씀하셔도 되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실 것들은 비공개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이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